2026년 2월 화성특례시의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집니다. 15년간의 수건 사업이었던 4개 일반구 신설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거죠.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100만 인구를 향해 달려가는 화성특례시가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대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순간 한 동네 주민 640여 명이 법원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소장, 입에는 절박한 외침을 담고서 말이죠. 우리 동네를 외딴 섬으로 만들지 마세요. 바로 화성시 능동 A아파트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부 지도 위에 이상한 섬, 능동의 비극. 지도를 한번 펼쳐보세요. 화성시 행정구 개편안에 따르면 능동 A아파트는 병점구에 속하게 됩니다. 행정동으로는 진안동이니까요. 조례상으론 전혀 문제없는 배치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도를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능동 A아파트는 지리적으로 동탄 3동과 바로 맞닿아 있어요. 걸어서 5분이면 동탄 신도시 생활권입니다. 반면 병점구 중심지까지는 차로 한참을 달려야 합니다. 주민 김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동탄 학원을 다니고 장 보러 가면 동탄 마트에 가고 병원도 동탄에서 다녀요. 친구들도 다 동탄에 살아요. 그런데 행정구역만 병점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단순한 행정구역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권의 문제이고 정체성의 문제이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일상이 걸린 문제입니다. 병점구에 속하게 되면 능동 A아파트는 말 그대로 섬이 됩니다. 주변은 온통 동탄구 지역인데 혼자만 병점구 구청에 가려면 멀리 돌아가야 하고 행정 서비스를 받으려면 생활권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외딴 섬이 되는 겁니다. 우리만 동떨어진 섬 말이에요. 주민들의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도를 보면 병점구 안에서 능동 일대는 지리적으로 고립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부 우리는 동탄 사람입니다. 생활권의 진실. 능동 주민들이 동탄구 편입을 요구하는 건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들은 동탄 쪽 학교로 등교합니다. 출근길에는 동탄역을 이용하고 퇴근 후에는 동탄의 대형마트에서 장을 봅니다. 주말이면 동탄 호수공원을 산책하고 동탄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우리 삶의 반경이 동탄입니다. 직장도 학교도 병원도 문화생활도 모두 동탄 생활권이에요. 단 하나 행정구역만 다를 뿐이죠. 한 주민의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교통을 보면 능동에서 동탄 3동까지는 버스로 10분도 안 걸립니다. 반면 병점구 중심지까지는 교통 체증을 고려하면 3040분은 기본입니다. 급한 민원이 생겼을 때 구청까지 왕복 2시간 가까이 걸린다면 상상만 해도 답답합니다. 교육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동 아이들은 대부분 동탄 지역 학원과 교육시설을 이용합니다. 동네 학부모 모임도 자연스럽게 동탄 쪽 학부모들과 이루어지죠. 이미 생활 공동체가 동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의료 접근성은 더욱 심각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까운 동탄의 대형 병원으로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이 다르면 각종 의료 복지 서비스나 보건소 이용해서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동탄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법적으로만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한 주민의 말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납니다. 3부 640명의 결단, 법정에 선 주민들. 능동 주민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민원이나 건의가 아닙니다. 640여 명의 주민들이 뭉쳐서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는 화성시장과 행정안전부. 요구사항은 명확합니다. 2026년 2월 예정된 행정구 개편 계획을 취소하라. 더 정확히 말하면 능동을 병점구에 편입시키는 계획을 철회하고 생활권에 맞게 동탄구로 편입시켜 달라는 겁니다. 주민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 비용을 모금하고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육아에 바쁜 부모들이 시간을 쪼개가며 서명을 받고 자료를 모았습니다. 처음엔 민원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에서는 조례상 문제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죠. 주민 설명회도 형식적이었고요. 그래서 법적 대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민대책위원장의 말입니다. 소송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업은 엄마들까지 나와서 플래카드를 들었습니다. 능동은 동탄입니다. 생활권을 무시하지 마세요. 외딴섬 만들기 절대 반대합니다. 기자회견장에는 눈물도 있었습니다. 한 주민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과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방식대로 생활권에 맞게 행정구역을 정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사부 화성시의 딜레마, 조례냐, 생활권이냐. 화성시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시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능동 지역의 행정동은 진안동입니다. 현행 관할구역 조례상 행정동 단위로 구를 편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진안동이 속한 병점구로 편입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시는 다른 고민도 안고 있습니다. 병점구의 인구 균형 문제도 있어요. 일부 지역을 동탄구로 넘기면 병점구의 인구가 너무 적어져서 구청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적 논리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현실과는 충돌합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월동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병점구에 남아야 합니다. 구획 조정에는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주민들은 반발합니다. 전체적인 균형이 중요한 건 알아요. 그런데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를 희생시키는 건가요? 우리 일상의 불편함은 고려 대상이 아닌 건가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행정구역 개편의 목적이 뭘까요? 화성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생활권 중심 행정이라고. 주민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행정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고. 그렇다면 능동 주민들의 요구야말로 바로 그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게 아닐까요? 5부 주민들의 연대 640명이 하나 되던 날. 능동 주민들의 힘은 연대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몇 주민들의 작은 모임으로 시작됐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에 누군가 글을 올렸죠. 혹시 병점구 편입 소식 들으셨나요? 우리 생활권은 동탄인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 학원도 다 동탄인데. 구청까지 너무 먼 거 아닌가요? 작은 불씨가 큰 불꽃으로 번졌습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퇴근 후 저녁 시간, 주말 오후 모임이 계속됐습니다. 각자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동탄에서 보내는 시간, 이용하는 시설들, 형성된 관계망들.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민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같은 생활권에서 살고 있구나. 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직업도 나이도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로 뭉쳤습니다. 누군가는 법률 자문을 구했고, 누군가는 언론 대응을 준비했고, 누군가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놀라운 건 참여율이었습니다. 640명이라는 숫자, 이건 A아파트 거주민의 압도적 다수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뭉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솔직히 저는 평소에 이런 활동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다르더라고요. 제 삶의 문제, 제 아이들의 미래 문제니까요. 한 주민의 고백입니다. 주민들은 서명을 받았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역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생활권에 맞는 행정구역, 이게 그렇게 과한 요구인가요? 6부 생활권이란 무엇인가?
지도에 없는 진짜 경계선.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다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능동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구체적입니다. 첫째,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입니다. 구청에서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생활권과 반대 방향으로 한참을 가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해결되는 것도 많지만 여전히 직접 가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둘째, 지역 복지 서비스입니다. 각 구마다 운영하는 복지센터, 주민센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능동 주민들은 가까운 동탄구의 시설은 이용하기 어렵고 먼 병점구의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셋째, 정체성과 소속감입니다. 당신 어디 사세요? 라고 물으면 능동 주민들은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병점구인데 실제로는 동탄에서 살아요라고 매번 설명해야 할까요? 넷째, 지역 발전 계획에서의 소외입니다. 각 구는 나름의 발전 계획을 세웁니다. 병점구는 병점 생활권 중심으로, 동탄구는 동탄 생활권 중심으로 계획을 짜겠죠. 그런데 능동은 어디에도 제대로 포함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병점구 계획에서는 변두리고 동탄구에서는 아예 없는 존재예요. 양쪽 어디에서도 관심받게 되는 거죠. 한 주민의 말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생활권이란 건 지도 위의 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반경이고 관계를 맺는 영역이고 삶을 영위하는 공간입니다. 능동 주민들은 이미 동탄 생활권의 일부입니다. 아침에 나서서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의 동선이, 주말의 여가 활동이, 아이들의 친구 관계가 모든 게 동탄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행정구역은 바뀔 수 있어도 우리 삶의 반경은 바뀌지 않아요. 계속 동탄을 오갈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7부 주민들의 염원, 우리도 화성 시민입니다. 능동 주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주민들은 화성 특례시의 발전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영합니다. 4개 구 신설로 행정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무시되는 게 억울한 겁니다. 설명회를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설명회요. 형식적으로 한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반영하는 자리 말이에요. 조례를 바꿀 수 있잖아요. 진안동의 일부 지역을 동탄 3동으로 행정동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예외 규정을 만들든지.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화성 시민입니다. 세금도 내고 선거에도 참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건가요? 주민들의 염원은 간절합니다. 한 젊은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이가 자라면서 나는 어디 사람이야? 라고 물을 거예요. 그때 자신있게 동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도 동탄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행정구역 때문에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한 중년 남성은 말합니다. 제가 이 동네 와서 산 지 5년 됐어요. 처음부터 동탄 생활권이었어요. 이 동네를 선택한 이유도 동탄과 가까워서였고요. 그런데 갑자기 병점구가 된다니 배신당한 기분이에요. 주민들이 바라는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활권에 맞는 행정구역. 주민들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 참여. 제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이 불편한지, 왜 이렇게 절실하게 요구하는지 한 번만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8부 미래를 향한 질문,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능동 주민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구획 분쟁이 아닙니다. 이건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행정구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조례를 위해? 행정 편의를 위해? 아니면 주민들의 실제 삶을 위해? 화성 특례시가 4개 구를 신설하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생활권 중심 행정. 주민들이 더 가깝고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다면 능동 주민들의 요구는 바로 그 취지의 완벽한 실현 아닐까요?
또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주민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형식적인 설명회 한 번으로 충분한가요?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때 조례상 문제 없다는 답변으로 충분한가요? 능동 주민 640명이 법원에 선 이유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를 내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송까지 가고 싶었겠어요? 시간도 돈도 들고 스트레스도 엄청나요.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화성 특례시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100만 특례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이 도시가 어떤 가치를 중시할 것인가를 보여줄 시점입니다. 조례와 절차를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의 삶과 현실을 중시할 것인가?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면 무엇이 먼저여야 할까요? 능동 주민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고 언론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2026년 2월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능동 주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그들은 정말로 외딴섬이 될까요? 능동 주민들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생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정구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행정구역이 우리의 실제 삶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능동 주민들은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40명이 하나로 뭉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법정에 섰고 기자회견을 열었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는 동탄입니다. 이 외침이 들릴까요? 화성 특례시가 행정안전부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귀 기울일까요? 앞으로의 전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능동 주민들이 보여준 용기와 연대는 기억될 만합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일어섰다는 것. 640명이 하나의 목소리를 냈다는 것.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있다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고 이것이 시민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능동 주민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화성시의 입장이 이해가 가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능동 주민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화성 특례시 능동의 절실한 외침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